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랄까 살짝 맛이 간 이상한 아줌마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. 이게 미친 일단 보고 얘기해요. 제목 정신이 좀 혼미한 아줌마. 원제 결혼 후에 이상형을 만났습니다. 꿈에도 그리던 남자를 말이죠. 제목 그대로입니다.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인데요.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진정한 이상형을 만났네요.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 잘 알고요. 그런 만큼 디테일한 부분까지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멍하니 가만히 있기에는 제 속이 너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기분이라 그래서 숨이라도 좀 쉬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감히 그 누구에게도 풀어놓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익명인 이곳에다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. 그러니까 욕설을 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. 참고로 내용이 내용인 만큼 제 주변 상황이나 개인적인 정보는 쓰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지역, 나이, 직업 이런 거요.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듯 제가 유부녀인 건 맞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아직 아이는 없고요. 수년 전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했습니다. 솔직히 이게 변명 같기는 해도 그땐 저도 그랬어요. 비록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.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그 여자가 행복하다. 이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고 그랬던 건데요. 알고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말이라는 거. 그걸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걸 온전히 깨닫는 데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. 아무래도 저는 저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제가 더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야 할 여자인가 봅니다.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. 전혀!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깨닫는데 정확히 1년 걸렸습니다. 결혼하고요. 물론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껴주며 사랑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그 어떤 그러니까 딱 까놓고 말을 하자면 이성적인 매력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.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남사친 같은 기분입니다. 당연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.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런 마음이 들었고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지금 이 시점에 다른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. 그래도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긴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부터가 이미 정신적인 바람? 네, 외도죠. 맞아요. 저도 인정합니다. 유부녀가 돼가지고 남편이 아닌 딴 남자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? 네, 저도 알아요. 안다고요. 욕하지 마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. 머리로는 제가 미친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가슴이 그러질 못해요. 막 자꾸 두근거리고 막 다른 곳이 막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. 죽고 싶을 만큼 말이죠. 사실 저는요 지금의 남편은 물론이고 그 어떤 누구와도 마찬가지 즉 남편 이전에 만났던 전 남친들 약 3명입니다. 그 사람들과 연애할 때 양다리는 물론이고 연애 당사자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길조차 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요. 그랬던 제가 미혼인 상태도 아니고 지금에 와가지고 유부녀가 된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. 여하튼 최근에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. 약 한 달 전이었죠. 일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인데 거의 모든 면에서 저희 남편과 비슷하지만 딱 한 가지 외모가 제 이상형입니다. 정말 진짜 너무 잘생겼어. 말 그대로예요. 보자마자 한눈에 뿅 가버렸죠. 갔어요. 그런데 이 사람 아직 싱글이라 감히 제가 탐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.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요. 저는 이 사람이 돌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벌써 수백 번이나 했네요.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진짜 미친년 같습니다. 그런데요.
그럼에도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만약 저 사람을 남편보다 더 일찍 만났더라면, 그랬다면 과연 어찌 됐을까? 내가 정말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걸까?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바엔 차라리 하루빨리 남편과 갈라서는 게 맞는 게 아닐까? 남편을 버리고 저 사람에게 가면 과연 이혼녀인 나를 흔쾌히 받아줄까?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배신을 당한 우리 남편이 받을 상처는 얼마나 큰 걸까? 부디 한때 이길 그토록 바랬는데 벌써 몇 주째 계속 이러네요. 생각 정리가 안 됩니다. 매일매일 이런 5만 가지 생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. 너무 힘들어요. 댓글 1번. 뭐? 아줌마 주제에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 남자한테 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집에 살면 언젠가는 지금의 남편처럼 싫어져요.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그래. 한 집에 같이 살잖아? 그러면 전에 몰랐던 단점들이 점점 보이게 되죠. 이건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야. 여자는 남자가 좋다 하는 결혼을 하는 게 더 나은 게 맞아요. 멀리도 아니야. 그냥 제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그래요. 여자가 더 좋아하는 결혼을 하면 결국 우울증에 걸리더라고. 남자는 아내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 아내는 계속 남편한테 관심을 받으려 애쓰다가 박살나는 거죠. 영혼이. 그러니까 아줌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. 님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압니까? 에휴. 등 따시고 배가 차 부르니까 일단 미친 생각을 하는 거지. 이런 벌레들은 그냥 쫄쫄 굶겨야 하는 건데. 에휴. 2번. 네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그 남자의 생각이죠. 그리고 내 단언컨대 그 남자의 이상형은 절대로 너 같은 유부녀인 당신이 아닐 겁니다. 아줌마 착각하지 마세요. 3번. 보아하니 대가리 속에 마구니가 그득한 게 아니 사타구니라고 해야 하나? 여하튼 딴 것도 아니고 고작 얼굴에 반해가지고 사타구니가 부들부들 하는 걸 보니까 상간녀 등극 날짜도 얼마 안 남았네요. 남편한테 어서 말하고 이혼당에 개털 되시길 바랍니다. 딸딸딸딸딸. 4번. 그나마 스스로를 개라는 걸 아니까 다행이네요. 어차피 님 남편도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쭉쭉 빵빵 어리고 예쁜 여자들 보면서도 의리로 님이랑 살고 있는 건데 이렇듯 살아주고 있을 때 감사하게 살아요. 퇴! 5번. 뭐 하십니까? 얼른 이혼을 하고 그 사람을 잡아요.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이번에 놓치게 되면 평생 그러고 살아야 합니다. 그 사람 앞에선 그 사람의 조건이 그 사람 앞에선 그 사람의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. 왜? 바로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죠. 잘생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중저음의 목소리로 사랑해. 이제 내가 영원히 곁에 있어줄게. 이러면서 당신 귓가에 속삭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. 어때요? 상상만 해도 막 심장 어택 당하고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 미치겠죠? 네, 맞아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어서 빨리 확실하게 갈라서고 그 사람을 붙잡으세요. 얼른. 딴 년이 채가기 전에 얼른 빨리. 6번. 야 이 미친 아줌마야. 착각 개오지네. 네가 이혼하고 그쪽으로 가면 그 남자가 너를 받아는 준다니. 7번. 아 미친 끌끌끌. 뼈 때리는 댓글마다 알토란처럼 비추 한 개씩 박혀있는 거 싫어합니까? 8번. 이야 이 아줌마 말하는 거 진짜 웃기는구만. 뭐 싱글이라 감히 탐낼 수 없는 존재라고? 그래서 돌싱이길 바랬다. 야 이건 뭐 진짜 세기의 도른 년이네요. 딸딸딸딸딸. 이야 직접적인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아줌마는 자기가 만약 이혼을 하고 혹은 이혼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남자를 꼬시면 그 남자가 당연히 자기에게 넘어올 거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. 이 결투라고. 지금부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듣기 싫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. 본문과는 상관은 없어요. 역시 이번에도 주인공은 맥주병 대가리 친구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. 당시에
저를 포함해서 정말 친한 친구가 6명이 있었는데요. 똘똘 뭉쳐 다니는 놈들. 그 중에 하나가 맥주병인데 아무튼 그랬는데 다른 친구 2명이 같은 진주에 살지만 좀 외곽 멀리 있어가지고 학교 근처에 자취를 했어요. 2놈이 같이. 그러니까 그 방은 겨울 방학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의 아지트가 됐죠. 맨날 거기서 뭉쳐가지고 노는 거야. 겨울 방학 내내 놀았어요. 그런데 그런 저희들 앞에 어떤 여자애 하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. 저희들보다 한 살 어렸고요. 부산인가 울산인가 아무튼 그쪽에 어디에 있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겨울 방학 때 뭐 가출을 했는가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온 겁니다. 아 물론 뭐 저희들 방에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 뭐 아는 언니인가 뭐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뭐 가출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하여튼 왔어요. 왔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랑 연결이 된 거야. 하루는 제가 그 자취방 놀러를 갔더니 걔가 거기 있는 겁니다. 그 여자애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더라고. 솔직히 이뻤습니다. 그러니까 길 가다가 보게 되면 와 이쁘다 이 정도 레벨은 넘었어요. 확실히 이뻤어요.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저희들 6명 중에 4명이 걔한테 빠진 겁니다. 맥주병을 포함해서. 그런데 친구 한 놈과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.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다른 거에 미쳐가지고 아예 뭐 여자를 돌처럼 봤고 진짜입니다. 진짜라고. 친구 한 놈은 이 자식은 사상이 좀 이상한 놈인데 그 어린 나이에도 뼛속 깊은 가부장이 박혀가지고 여자를 남자 아래로 보는 그런 이상한 사상이 있던 놈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맨날 막 쥐잡듯 잡는 그런 놈인데 이제 모든 여자가 자기 아래야. 그래서 너 따위가 감히 해가지고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내 놈이 걔한테 빠졌는데 그 여자애는 소위 말해서 그겁니다. 약간 백치미를 풍기는 여우였어요. 물론 그때는 그걸 몰랐죠. 그냥 제 보기에는 그냥 애가 좀 멍청하다. 백치미가 있네. 이런 생각을 했었지. 실제로는 여우였던 겁니다.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. 그러니까 그 내놈이 지를 좋다 하고 계속 떠받들어 주니까 몰라 오빠 이러면서 다 받아먹는 거야. 어장관리를 한 거죠. 내놈이서. 그런데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. 아까 말했던 그 착각이. 그 내놈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개인마다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 때문에 나한테 마음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구나를 다 착각한 거예요. 내 놈이 다.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이걸 한 겁니다. 2대2 이게 토너먼트로 둘이 붙고 결승전 한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진주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 공스러 운동장 그 이현동에 있는 거 공스러 운동장 바로 옆에 보면 그 보조 운동장 하나 있어요. 거기서 새벽에 내 놈이 새벽 5시에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.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냐 하면 맥주병 친구가 이겼어요. 맥주병. 나 정말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자식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이겼다.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놈들은 아무도 없다. 이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까였죠. 왜냐면 걔들은 그냥 어장 속에 있는 물고기였으니까.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 누구한테 갔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가부장 친구 있죠. 걔한테 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 두 놈은 원수가 됐다.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때부터 평생 지금까지. 진짜야.